지나인제약, 일양약품, 한국유니온제약이 시노팜이라는 중국 백신에 대해서 똑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스푸트니크의 결국 경쟁자는 중국 백신이거든요. 개발도상국이 타겟팅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경쟁자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체크해봤는데 때마침 이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경쟁자는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스푸트니크의 경쟁자가 될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까? 잘 판단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데 도움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프레시바이오 파마 아까 시가총액 1조 8천억이었잖아요. 3만 원이고. 그럼 기존에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개발도상국 상대로 얘네가 짱이니까 10만 원 간다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진화인지역 이것도 좀 심상치 않은데 그럼 적어도 9만 원, 8만 원, 만 원, 2만 원까지는 좀 디스카운트 줘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지나인제약, 시노팜 중국산 백신의 지나인제약의 독점 생산에 대한 컨소시엄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지나인제약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저는 이 지나인제약을 처음 봤는데 얘네 시가총액이 1,406억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본격적으로 독점 생산하고요. 7월달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나인제약 컨소시엄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지나인제약 중국 시노팜 코로나 백신 국내 생산 판매 독점권 확보 포괄적 사업 제휴. 바로 이 시노팜이요. 데이터가 78%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근데 이 시노팜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게 뭐죠? 중국산 데이터가 백신이 데이터가 뒤죽박죽 나왔다.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시노백입니다. 시노백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에서는 이 예방률이 50%가 나왔고요. 어떤 국가에는 9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 시노팜 백신은 여러 국가에서 했는데 데이터가 일괄되게 78%가 나왔어요. 오케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노백과 시노팜의 다른 점을 구분하셔라.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지나인제약이라는 종목이 국내 독점 생산권을 받았으며 국내와 해외 판매권까지 확보했습니다. 대박이죠. 국내만이면 저는 이 종목 안 가져왔어요. 근데 해외 판매권까지 확보했대요. 그래서 보면 지나인제약과 시노팜의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얘네가 지나인제약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뭐냐면 일양약품, 한국백신 이건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일양약품 상장돼 있고 한국유니온제약 등 다수의 국내 제약회사들과 시노팜 백신 생산을 위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휴온소 글로벌 컨소시엄, 한국크로스 컨소시엄처럼 지나인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지금 상장되는 종목이 지나인제약, 일양약품, 한국유니온제약이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5월 중국 대사관에서 백신 생산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일양약품 음성 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실사했다. 중국 국영 제약사인 만큼 시노팜은 중국 국영 제약사고요. 얘네 시가총액 10조입니다. 기본 상식을 알고 계시고요. 중국 국영 제약사인 만큼 시노팜 백신의 한국 생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조건들에 맞춰 준비해왔고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만큼 생산과 해외 공급의 속도를 낼 계획으로 일양약품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나인제약, 일양약품, 한국유니온제약이 7월달부터 시노팜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분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 주목해야겠죠. 보면요. 지나인제약이 중국 시노팜 코로나 백신 생산을 추진합니다. 얘네 타깃이 어디냐? 동남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의 목표가 어디냐?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동남아와 아프리카. 여러분 바로 스푸트니크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슈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노팜이 좋은 게 뭐냐면 얘네도 똑같이 스푸트니크와 마찬가지로 일반 냉장온은 2도에서 8도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도 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맞고 싶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맞습니까? 저도 못 맞아요. 왜냐면 그거는 영하 50도에 대한 냉동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냉동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그게 잘 구축돼 있을까요? 그럼 그걸 구축하면 또 돈이 들어요. 근데 얘네는 부유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추가적으로 2차 재반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노팜이나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그냥 2도에서 8도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해요. 생산 단가도 저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푸트니크와 직접적인 경쟁자가 바로 시노팜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바이알병에 온도 감지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만약에 적정 온도가 2도에서 8도에서 예를 들어 9도나 10도로 올라가면 세기변의 백신 상태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 쪽이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발도상국에는 충분히 이 지나인제약과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한 시노팜이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스푸트니크의 경쟁자다. 오케이. 그런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투자자 본인들이 각자 인사이트를 잘 쌓으셔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각자가 답을 내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면 다 델타 변이로 말이 많죠. 델타 변이로 말이 많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산 백신 효과 의문 접종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라고요.
중국 코로나 백신 이종, 이건 뭐냐면 시노팜과 시노백 두 개를 말해요. 아까 WHO에서 긴급사항 승인 등재가 돼서 실제로 코백스를 통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지금 이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 겁니다. 스푸트니크 경쟁자죠, 그죠? 스푸트니크가 만약에 WHO에서 승인이 되면 지금 중국 코로나 백신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의 집중적 접종을 통해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몽골과 바레인, 칠레, 인도양의 섬나라 셰이젤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 급증 추세가 감지됐다. 이들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무려 모두 50%를 넘어섰어요. 인구 절반이 맞았다는 거죠. 하지만 몽골에서는 최근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이는 한 달 전에 4배 규모다. 접종률이 낮았던 지난해 감염병 국면 초기보다 오히려 확진자 숫자가 늘었다. 근데 보시면요, 칠레에서도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셰일셰일 같은 거는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 숫자가 716명이다. 근데 이 100만 명당 716명이 어떤지 여러분이 가늠이 안 잡히시죠?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도 지금 가장 빨리 맞춘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화이자로 다 맞췄거든요. 100만 명당 감염자 숫자가 4.95명, 5명입니다. 근데 얘네가 716명입니다. 얼마나 이게 숫자가 충격적인지 여러분 가늠이 잡히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몽골은 접종자 중 90%가 시노팜, 지금 진화인지야. 지금 몽골이 2,000명이 지금 왔다. 얘네가 지금 백신 접종률 거의 10% 미만일 때보다도 백신 접종률 50%인데 그때보다도 확진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시노팜은 50%가 맞았어요. 칠레도 지금 5,000명, 7,000명 나오는데 얘네는 시노백. 우리 진화인지약이니까 시노백은 필요 없죠. 그리고 셰이젤, 지금 100만 명당 716명의 주범도 시노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좀 심각합니다.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국가 내에서도 중국산 백신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포착된다. 칠레 보건당국은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하는지 분석해 부스터자 접종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봐요. 내가 관련 정부 관계자라고 하면 시노팜이든 시노백을 맞출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려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 대답은 계속 맞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얘네가 대안이 저거밖에 없어요. 결국 얘네도 화이자와 모더나가 좋은 걸 알아요. 노바백스 맞고 싶어요. 하지만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안 맞는 게 좋을까요? 시노팜이든 시노백이든 맞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구하면 저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저 바레인이나 칠레 국가들이 이런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맞출 거라고 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진화인지약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어쨌든 이런 데이터에서 좀 브레이크 걸렸고 델타 변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대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중박 정도인 개념으로 다가서자. 어쨌든 진화인지약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입니다. 한국 유니온제약 한번 볼까요? 한국 유니온제약 시가총액이 1,2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양약품 볼게요. 일양약품은 꽤 비싸네요. 일양약품이 7,400억이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컨소시엄의 주체가 진화인제약이죠. 진화인제약이 1,400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 한 번쯤은 시세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스푸트니크. 지금 여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WHO에서 긴급사용 승인 등재 내준 거 저거 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빼고 지금 딱 실사가 끝난 스푸트니크를 넣는다.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화인제약 컨소시엄, 진화인제약, 일양약품, 한국유니온제약도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싸요. 그리고 이건 팩트니까. 시노팜이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백신을 아예 안 맞아요,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개발도상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화인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일양약품 이 컨소시엄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잘 검토하셔서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